투자자라면요, 이렇게 올해가 2달 남았을 때 꼭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배당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요, 나의 금융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요, 이렇게 올해가 2달 남았을 때 꼭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올해의 내 금융소득이 얼마나 잡힐지를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올해 잡히는 금융소득에 따라서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더해서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를 안 냈던 분들이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총 5가지 유형의 ETF를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다 다른 ETF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유형이 비슷한 ETF들은 이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응용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ETF가 총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국내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하고요. 또 코덱스 고배당주 ETF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코덱스 고배당주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잖아요.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코덱스 고배당주를 가지고 왔고요. 또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ETF로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하고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액티브 ETF를 가지고 왔어요. 올해 미국 AI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액티브는 인기가 조금 시들하긴 했는데 작년부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또 이제 요즘에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MMF 같은 상품이죠. 소울 CD금리 머니마켓 액티브 ETF를 가지고 왔어요. 이 ETF는 월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MMF 같은 상품인데 이제 매월 배당이 나오는 거죠. 이 ETF들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들여다보면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갖고 있으면서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ETF예요. 콜옵션을 매도해서 우리한테 연간 한 15%의 배당을 매월 해주고 있는 ETF죠. 코덱스 고배당주 ETF는요,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그 종목에서 나온 배당을 우리한테 매월 배당을 해주는 ETF죠. 지금 한 연 5.3% 정도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ETF의 차이는 뭐냐?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고배당주 같은 ETF는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그대로 오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배당은 또 별개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커버드 콜형 ETF는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이 뭔가 막혀 있죠. 가격이 올라가도 이익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콜옵션을 판 프리미엄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익이 조금 더 기초자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즘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요, 자, 이렇게 상단이 막혀있는 단점을요,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배당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올해 코덱스 200의 수익이 한 75% 정도 났다라고 하면은요, 커버드 콜 ETF는 이제 배당까지 포함해서 한 5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00%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따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요, 올해처럼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커버드 콜이 아닌 지수 투자형이 가장 좋고요. 시장이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커버드 콜형이 좋습니다. 물론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는 주식형은 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유형의 ETF에서 발생한 가격 차익하고 이 배당 소득이 어떻게 금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또 비교를 해드릴 게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이
ETF들인데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나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액티브 이 두 상품 모두 커버드 콜형 상품이에요.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연 15%, 연 12% 정도의 배당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여기에 맞는 배당을 하고 있는 ETF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MF 같은 이 솔 CD 금리 머니마켓 액티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개월 안 되는 우량한 채권들을 매수해주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연 3% 정도의 월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정기예금 하실 분들은 이 상품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아까 제가 요즘에 커버드 콜형 월 배당 ETF들이 지수 상승을 못 따라가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보시면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가 이렇게 그냥 원지수에 투자해주는 ETF의 수익을 배당 포함해서 거의 다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지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ETF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기 미국에 투자해주는 거와 단기 우량국채에 투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는 ETF들이요. 유형에 따라서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먼저 두 ETF 모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ETF 모두 월배당을 해주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 즉 국내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서 배당해주는 재원은 거의 다 커버드 콜 이익으로 배당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이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잡힌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고요. 반면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배당이잖아요. 그거는 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표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국내 주식이나 리츠형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국내 주가지수 커버드 콜형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국내 주식형이나 리츠형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자, 여기서 주는 배당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커버드 콜형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요.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역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도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자,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부분에서 또 배당을 줍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했을 때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배당금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자, 이 배당 현황은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매월 이렇게 배당 금액이 나오고요. 이렇게 주당 과세 표준액이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한 주당 172원을 배당을 했는데, 자, 이 중에서 8원만 과세 표준으로 잡힌다는 거거든요. 즉 배당 소득이 8원만 잡힌다는 거죠. 이 ETF를 1000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8,000원이 배당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배당금은 꽤 큰데 과세 표준으로 잡힌 금액은 조금 작잖아요. 제가 올해 배당한 것 중에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얼마나 평균 잡혔나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11.7% 정도만 배당 소득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배당하는 금액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11.7%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식에서 들고 있는 배당이고, 나머지는 커버드 콜로 수익을 낸 부분에서 배당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올해 발생한 수익이 꽤 상당 부분 비과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월 배당은 연으로 환산했을 때 한 16% 정도 되고요. 자, 이게 또 자본 차익,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이 자본 차익하고 월 배당을 합친 지금 수익률은 연초 이후에 한 61% 정도 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멤버십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매월 전체 월배당 ETF의 배당을 연환산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 코덱스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배당금이 전체 과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요, 분배금, 배당금, 전액이 다 이렇게 과세 표준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아닌 ETF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온 배당이 있다면은 전체 올해 소득으로 다 잡힐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리츠형이나 국내 주가지수 커버드콜형 이외의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요, 매매 차익하고 배당하고 다 모두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역시 이 배당에 대해서 전체 과표로 잡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배당을 해줬는데 과표가 0인 적도 있었네요. 자, 이 이유는요,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을 해줬기 때문에 과표를 0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총 수익이 내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용사에서 배당을 해줄 때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과표를 잡지 않고 배당을 해주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 있을 때 우리가 전체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액티브 ETF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2위의 상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하고 다 모두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타이거 ETF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 자, 분배 금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과세 표준액이 다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이 미국 30년 국채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보다 지금 조금 가격이 내려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배당을 해주면서 과세 표준을 하나도 안 잡은 거죠. 자, 반대로 이제 뭐 내년이나 우리가 매도할 때 가격이 다 회복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배당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열배당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올해 받은 배당 소득이 배당 소득으로 하나도 안 잡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확인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올 때 우리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ETF에서 배당 소득이라는 게 발생이 됐을 텐데요. 올해 배당 소득이 얼마나 발생이 될지 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배당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요, 나의 금융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 이는요, 나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금융소득 하나로 나의 건강보험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넘어가면은 건강보험료 더 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000만 원 넘어가면 더 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의 금융소득 인계치가 얼마인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 5가지 유형의 ETF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커버드콜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주식을 들고 있는 거에서 배당되는 것은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해외 투자하는 국내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 배당 모두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그 ETF에 투자했는데 그 ETF의 가격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배당을 했다. 이때는 이제 과세 표준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배당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당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매월 월배당 ETF의 배당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